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강원입니다.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모임이 많아지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이 큰데요.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방역당국은 당장 치료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요선동의 한 고깃집. 일상회복 첫날부터 8명 예약, 많게는 12명씩 저녁 단체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낮부터 쉼없이 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쁘지만 마음엔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풀어져서 좋고 옛날에 그 장사하던 그 기분으로 돌아가서 또 좋고. 방역 조치 완화로 자정까지만 운영하던 식당과 카페는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최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이 겹치면서 경기는 풀리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강원도는 병원에 431개, 생활치료센터 3곳에 381개 등 병상 800곳을 마련해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일 100명 이내가 7일간 지속되면은 비상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일상 회복의 관건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 특히 앞으로 발생할 확진자를 피로도가 누적된 현재 의료 체계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면 중증 환자들 볼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재택 치료가 늘면 응급 환자 대처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 추가 접종에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의사결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해 법령과 조례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와 화력발전회사는 최근 국제 컨벤션 행사에 대회장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전소가 상생협력기금 560억 원으로 대회의장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부 체납하고 강릉시는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생기금으로 대회장을 짓는 이유에 대해 강릉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의회 김복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시가 법령과 조례를 지키며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기부 체납으로 받을 때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약 내용이 의회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각종 협약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예산 편성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호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고유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숙고한 심의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강릉시가 남부권 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맺은 투자 양해 각서에도 행재정적 지원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사전에 시의회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들어가고 결산 승인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이양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강릉시는 양해 각서가 상호 노력과 의무만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적인 업무 영역은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접 지역은 70년 전 만들어진 고도 제한 기준으로 증개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성이 큰 농공단지는 증개축의 어려움이 큰데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과도한 고도 제한이라는 지적과 함께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1990년에 조성된 원주 태장 농공단지입니다. 인근 제8 전투비행단 활주로와 인접해 10m의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3층 높이는 아예 불가능한 건데 30년째 증축도 제대로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5개 의료기기 업체가 입주한 공장은 리모델링비만 30억 원에 달하고 입주 대기업체도 많아 아예 크게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고도 제한에 막혀 포기했습니다. 제조시설로서 이 건물이 오래돼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운반이라든가 단열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제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3년 전 2개 층을 높여 150명을 추가 고용하고 매출을 1,000억 원대로 올리려는 강원 확장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됐습니다. 역시 고도 제한에 막힌 건데 결국 투자액은 성남 본사로 투입됐습니다. 사업이 확장돼 창고나 연구실이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도 고도 제한이 입주 업체들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재검토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성남과 김포, 김해에서는 완화를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이고 실제로 제주는 일부 완화됐는데 현행 항공안전기준이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져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항공운항기술 발전 수준에 맞게 국제적 차원의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경우 연간 6만 건씩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자체가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에는 비행기 성능이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좀 많아진 것이고 공군본부도 제8 전투비행단 활주로 인근에 높은 산과 건물이 존재해 태장 농공단지의 고도 제한 수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달 중 현지 실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고도 제한 완화라는 해무군 수건 사업이 해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9월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남녀가 처음 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속초시가 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속초 영랑호 산책로를 걷던 20대 남녀가 처음 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목을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끔찍한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은 며칠 뒤 결국 붙잡혔지만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엔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주 이용을 안 해요, 밤에는. 낮에만 이용하고. 그런데 또 그런 사건 접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겨서 더 못 나오고 그러죠. 영랑호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속초시가 사건 현장 주변에 가로등 4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에만 영랑호 산책로에 50여 기의 가로등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3억 5천만 원을 들여 100여 기를 영랑호 산책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호등을 올해 4개 더 추가 시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개설 구간에서 공사를 더 추가 시공할 예정입니다. CCTV도 대폭 늘렸습니다. 속초시는 10월에만 모두 1억 6천만 원을 들여 CCTV 17대를 영랑호 산책로 주변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묻지마식 범죄 현장 주변에도 이렇게 CCTV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제어합니다. 속초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스템에서 범죄자의 동선을 자동 추적하는 선별 관제 시스템을 새로 설치된 CCTV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묻지마 흉기 피스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사건 사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영랑호 산책로 일원에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랑호 산책로가 빼어난 경관에 안전까지 더하며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산업활동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강원도 광공업 생산지수는 9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역대 9월 중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도 건설 수주 동향도 신규 재건축 주택 부족으로 76% 감소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어제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499명의 인력과 무인 감시 카메라,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영서 지역에서 발생한 169건의 산불 가운데 7%, 11건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여수 현장 실습생 홍정훈 학생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8일까지 도내 33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업교육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학교 내 화학약품 관리 실태와 실습실 내 분진이나 유해인자 발생 여부 등 실습실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춘천시가 전기와 수소자동차 택시의 부재를 제한하지 않는 국토부의 훈령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춘천에는 택시 3부제가 적용돼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하는데 친환경 택시 확대를 위한 국토부 훈령으로 전기 자동차 택시가 부재 제한 없이 운행돼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전기 자동차 택시 1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친환경 택시에 부재를 둘 수 없다는 규정 대신 6부제나 10부제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 최북단 대진등대가 무인등대로 전환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상청은 지난 1973년부터 유인등대로 점등을 시작해 48년간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을 줬던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대진등대를 내년 1월 3일부터 무인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진등대는 선박에 빛을 비추는 광파 표지와 함께 2014년부터는 항로 표지용 자동 식별 장비를 설치해 선박에서 등대 기능 상태와 위치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해수청은 대진등대 무인화로 인한 유휴 인력 3명은 원격 감시 등대인 속초등대와 본청에 배치하고 직원 숙소는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10회 원주 여성영화제가 일정을 바꿔 이달 11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여성 그 빛남을 주제로 CGV 원주점과 퍼플레이 홈페이지에서 20편의 여성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오프라인 영화는 예약이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영화제 기간 24시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원주 여성영화제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동해시 천곡동에 추진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2021년 행정안전부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동해 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최종 통과해 천곡동 일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402세대 규모 공공주택을 2023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조만간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면 내년 봄에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원주공업고등학교가 학과 개편 등 변화에 발맞춰 교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원주공고는 현재 기계, 건설, 전자계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미용계열 학과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